안녕하세요. 요즘 AI 세상에서 정말 거대한 변화,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예전처럼 그냥 AI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아예 AI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역할이죠. LLM 아키텍트가 되는 길.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AI가 웬만한 건 다 대답해주는 이 시대에 과연 정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AI를 그저 소비하는 사용자에서 AI 시스템을 창조하는 아키텍터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왼쪽의 소비자는 AI한테 그냥 정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마치 검색 엔진처럼요. 근데 오른쪽의 아키텍트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AI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도구를 쓰는 사람에서 아예 기술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역할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아키텍트가 되려면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우리한테 어떤 연장이 있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핵심 툴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아키텍트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파인 튜닝. 이건 뭐냐면 범용 LLM을 우리 회사 맞춤형 전문가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RAG. 모델이 옛날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진짜 현실적인 답변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그리고 마지막 LLM 옵스. 이건 앞에서 만든 걸 그냥 실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제품으로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첫 번째 기술, 파인 튜닝이 뭐냐?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사전 학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의과대학 6년 다니면서 온갖 분야를 다 배우는 일반의 과정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파인 튜닝은요, 거기서 딱 한 분야, 예를 들면 심장외과만 파고들어서 최고의 전문의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 와닿죠? 그렇죠. 파인 튜닝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GPT-4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 회사 내부의 법률 규정이나 특정 병원의 의료 차트 양식, 새로 나온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 리가 없잖아요. 너무 일반애라는 거죠. 파인 튜닝은 바로 이 똑똑한 일반애를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전문의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 데이터셋 A는 웹에서 그냥 막 긁어모은 검증 안 된 데이터 1만 개로 학습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도가 62%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오른쪽 데이터셋 B를 보세요. 데이터 양은 10분의 1인 단 1000개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다 검증한 아주 깨끗한 고품질 데이터죠. 이걸로 학습시키니까 정확도가 무려 91%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데이터는 양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질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10,000개의 지저분한 데이터보다 1000개의 완벽한 데이터가 낫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러니까 진정한 아키텍트는 그냥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데이터를 골라내는 큐레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보다 질,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 모델을 만들었으니 다음 단계로 가봐야겠죠? 이제 이 똑똑해진 모델을 현실 세계랑 연결해주는 기술, 바로 RAG, 검색 증강 생성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건 LLM이 가진 고질적인 약점들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처방전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LLM 써보시면 이런 경험 꼭 해보셨을 거예요. 첫째, 작년에 나온 모델이라 올해 새로 생긴 건 전혀 모르죠. 지식이 낡았어요. 둘째, 가끔 너무나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요. 이걸 환각이라고 하죠. RAG는 바로 이 두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RAG 시스템을 딱 구축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RAG 시스템이 실패하는데 왜 그럴까요?
보면 엉뚱한 문서를 막 찾아온다거나 문서를 너무 기계적으로 잘게 쪼개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문맥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진짜 아키텍트의 역할입니다. 그럼 아키텍트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주 영리한 방법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 그냥 칼로 자르듯이 문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지능적으로 덩어리를 나누는 고급 청킹 같은 기술을 쓰는 거죠. 또 검색 결과가 여러 개 나오면 그중에서 진짜 정답에 가까운 걸 맨 위로 끌어올려주는 맞춤형 리랭커를 직접 설계해서 붙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섬세한 튜닝이 어설픈 프로토타입과 진짜 전문가용 고성능 도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고요. 실력은 바로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술 파트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이 똑똑한 AI를 그냥 실험실에만 놔두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 즉 프로토타입에서 진짜 프로덕트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좋아. 우리 LLM 똑똑한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외부 세계랑 연결하지? 예를 들어 실시간 주식 정보를 가져오거나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할 때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LLMOps, 그리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줄여서 MCP라는 개념입니다. MCP, 이거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AI 도구들을 위한 일종의 국제표준 USB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사가 다른 어떤 기기든 USB 포트에 꽂으면 다 작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LLM이든 어떤 외부 도구든 이 MCP라는 표준 규격만 맞추면 서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회사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품을 갈아 끼우면서 훨씬 유연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구조는 딱 세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우리 AI 챗봇, 얘가 바로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저 바깥 세상에서 실시간 날씨 정보 같은 걸 제공해주는 애가 서버고요. 그럼 그 둘 사이에서 누가 다리 역할을 하느냐? 바로 클라이언트입니다. 얘가 중간에서 통역사처럼 둘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관리하고 조율해주는 거죠. 이렇게 약속된 규칙, 즉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우리 AI가 외부 세계와 안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파인튜닝, RAG, 그리고 MCP까지 정말 강력한 AI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적인 방법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한 기술로 정교한 시스템을 딱 만들고 나면 그걸로 끝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봐야 할 시간이에요. 이 비유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파인튜닝, RAG, LLM 옵스 같은 기술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만드는 설계도와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엔진을 만들면 뭐 하나요? 그 엔진을 단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아키텍트만의 고유한 영역이 드러납니다. 첫째, 이 강력한 기술을 어떤 선한 목적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윤리적 책임감. 둘째, AI가 내놓은 그럴듯한 답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는 비판적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정답만 찾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실패할 용기. 기술은 비슷비슷해질 수 있어도 바로 이 세 가지가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진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AI 시대에 정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A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놀라운 속도로 답을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그리고 세상을 바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미래의 AI 아키텍트에게 주어진 거대한 역할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일 겁니다.